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2.0의 핵심, 샤딩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롤업 기술과 함께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롤업 기술이 있고 두 번째가 샤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딩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블록체인의 이 확장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트랜잭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서 저장하고 유지하는 기술이거든요. 블록이 쌓일 때마다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블록이 돼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 블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노드라고 봤을 때 여기저기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무결성,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기술로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엄청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단지 이 인터넷상에서 이 무결성 하나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 하나로 혁신이라고 주목을 받는 건데, 왜 이 기술이 혁신이냐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단점, 바로 이 무결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T라는 기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잖아요. 무단으로 복제하고 조작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무결성에서 많은 허점이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 무결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보안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데이터 처리로 인해서 이 컴퓨팅 부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은 이 확장성 문제가 하나의 아킬레스건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보안성이 있고, 이 탈중앙화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코인들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사실 아직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 샤딩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샤딩이라는 건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여러 가지 대규모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이 데이터가 있을 때 간단해요. 그냥 데이터를 여러 개 단위로 쪼개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처리할 때보다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대규모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작은 단위, 즉 샤드로 나누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이걸 블록체인에서 적용했을 때는 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샤드로 나누어서 확장성을 향상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샤드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블록체인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전체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 샤드의 특정 데이터만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알기 쉽게 하나의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뭐 제품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쌍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6시간이 걸린다고 할게요. 뭐 그럴 순 없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거를 가격 단위로 쪼갭니다. 3만원대까지 여기에 모이고, 그리고 3만원에서 6만원까지는 따로 또 모으고, 그리고 6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이렇게 모았어요.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6시간 걸리던 게 몇 시간으로 줄겠어요? 2시간으로 줄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샤딩이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는데, 이 트랜잭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노드 그룹으로 분할을 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돼요. 각 그룹이, 그러니까 샤드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샤드가 있는데, 이 샤드가 메인 체인이라고 할게요. 메인 체인인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에서 추가로 B 샤드가 있어요. B 샤드에서는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역할만 수행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C 샤드에서는 거버넌스를 담당을 해요. 이렇게 각각의 샤드가 독립적인 동작을 하면서 병렬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직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직렬, 병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직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 일이 끝나고 두 번째 일이 시작되고 세 번째 일이 시작되고 네 번째 일이 시작되는 거가 이 직렬이라고 하고, 이 병렬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병렬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자체는 직렬로 처리가 되지만 이 역할에 따라서 세 개의 샤드가 동시에 병렬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3분의 1로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샤딩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보면은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트랜잭션 속도가 향상이 되는 거죠. 샤드별로 병렬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 즉 TPS가 증가를 하겠고요. 그리고 모든 노드가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처리 및 저장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샤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을 때 B샤드랑 이 C샤드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저장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 또한 최적화가 되죠. 왜냐하면 노드가 늘어나도 성능의 저하 없이 확장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 향후 블록체인의 대량 채택 가능성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딩의 한계도 있어요. 이 샤드 공격의 위험이 있는데 이 각 샤드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 샤드가 있고 B 샤드가 있고 C 샤드가 있는데 이 개별 하나의 샤드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의 샤드가 공격을 당해서 만약에 무효화가 되면은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위협이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샤드 트랜잭션 문제가 있는데 트랜잭션이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서 동작을 하지만 서로 통신은 하긴 해야 돼요. 계속 통신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리가 복잡하고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불이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불이 안 된 것처럼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도 데이터 가용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노드가 하나가 다운이 되면은 이 전체가 다 무효하기 때문에 이 샤드끼리 이 데이터 동기화 문제도 돼야 되는데 그런 기술에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샤딩 기술이 도입이 됐어요. 현재도 개발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효율성, 확장성이 이더리움 1기에 비해서 향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이었을 때 이 POW, 작업 증명 방식, GPU로, 무더기로 GPU를 가지고 와가지고 채굴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샤딩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2.0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칸쿤 업그레이드라는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이 샤딩 기술이 본격적으로 구현이 됐고 이게 2014년이죠? 2024년. 그때 이제 프로트 댕크 샤딩이라는 기술이 시범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 2월 현재 이 단계적으로 이 페이지 2 구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이 댕크 샤딩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댕크 샤딩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이 확장성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제가 이더리움의 미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페이지 2 댕크 샤딩을 마지막으로 확장성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안과 분산이 함께 유지가 되면서 그런 철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외에도 이 샤딩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코인들이 여럿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트쉐이드라는 이 샤딩 기술을 사용하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샤딩 기술 중에 특별하게 니어 프로토콜 개발진들이 특별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샤드끼리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병목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론드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상태 샤딩과 네트워크 샤딩을 결합한 코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폴카닷, 유명한 코인이죠. 폴카닷은 샤딩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파라체인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파라체인이 이 병렬 트랜잭션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샤딩과 비슷하게 이 독립적인 체인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 롤업이라는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확장성을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롤업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샤딩과 이 롤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언뜻 봤을 때는 샤딩이나 롤업이나 확장성을 위한 똑같은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샤딩은 레이어 1 기본 블록체인에서 개발이 일어나요. 레이어 1이라는 것은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롤업은 레이어 2에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메인 블록체인 레이어 1이 아니라 레이어 1 위에 레이어를 두고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적 자체도 샤딩은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속도 위주로 확장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물론 롤업도 속도랑 관련이 있지만 속도보다는 이 트랜잭션 처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방식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메인 블록체인 자체를 여러 개의 샤드로 나눠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 각 샤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롤업은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레이어 2에서 만들어졌던 이 체인들이 결국에는 이 메인 체인으로 압축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 보안 방식에서도 이 샤드 기술은 보안의 허점이 사실은 있어요. 네트워크 간의 보안을 유지하지만 샤드 하나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고, 이 롤업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체인의 보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어요. L2가 L1의 보안을 상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예시에는 이더리움 2.0, 니어, 앨런드 폴카닷, 그리고 롤업에는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있고, 이 제로 널리지 프루프를 사용하는 롤업 GK-Sync랑 스타트넷이 있습니다. 롤업 관련해서는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안 보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딩과 롤업은 경쟁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샤딩은 결국 블록체인 자체를 여러 개로 쪼개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레이어 1에서 사용되는 확장성 솔루션, 블록체인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롤업은 레이어 2에 있는 트랜잭션을 압축해서 레이어 1 블록체인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L2에서 사용되는 확장성 솔루션이고요. 이 오프체인에서 처리한 다음에 레이어 1에 기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딩은 블록체인을 병렬 처리하게 되는 거고, 롤업은 트랜잭션을 압축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거다. 이 이더리움 2.0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 샤딩과 롤업을 동시에 사용해서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더리움의 미래 2025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서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스펠링이 이게 맞나? 서지 업그레이드가 20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현재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은 샤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